얼마 전에 그 지방흡입 그 수술 도중에 6번 환자가 심정지가 와서 그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자가 20대 남성이었다면서요? 네, 지난 5월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하고 그다음에 네. 지방흡입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한 달 넘게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네. 가족들이 병원 수술실 CCTV하고 복도에 있는 CCTV를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수술실 CCTV는 찍지도 않았고 복도에 있는 CCTV는 제출할 수 없다, 줄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그 당시 그 의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의무 기록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수술 기록하고 마취 기록이 아예 처음에 받았던 것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차례 걸쳐서 기록을 받았는데 계속 진정제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항생제를 투여했다고 하는 사실이 추가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무 기록이 초기에 한 번 작성된 게 아니라 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수정돼서 지금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걸 보면 당시에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환자 가족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들이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의 얘기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그쪽에 증명할 게 더 많고 아무래도 기록도 더 많고 CCTV도 거기서 그냥 없다고 안 주는 상태니까 저희는 증명할 수 있는 게 그냥 그쪽 간호사 진술이나 우리가 이제 의무 기록 확보한 걸로밖에 진술을 이제 증명으로 저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경찰 측에 처음에 확보한 거랑 비교했더니 한 부분이 추가돼 있고 또 오늘 갔을 때 또 보니까 한 부분이 또 추가돼 있고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간호사는 까먹었다. 지금 수술실 CCTV 영상을 확보를 못했는데 네. 달라고 해서 안 주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달라고 할 수 있죠. 있어요? 우선 수술실 내의 CCTV는 우선 의무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에 허락을 또 받지 않고 CCTV를 달아서도 안 돼요. 당연히 의료진은 환자에게 동의를 받고 이제 CCTV를 찍는 거거든요. 네. 그럼 그 CCTV 안에는 이제 나의 정보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는 CCTV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슨 뭐 도난을 당하거나 뭐 사고가 났을 때 CCTV를 보고 싶을 때 경찰에 가야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개된 장소의 CCTV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네. 열람도 예외적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따르는 거고요. 여기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고 내 동의를 개별적으로 받아서 찍은 거기 때문에 내가 정보 주체자로서 이제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열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CCTV가 달려있다. 이를 홍보하는 또 병원들이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KBS가 이 부분을 취재를 해봤습니다. CCTV가 있다고 홍보하는 병원들입니다. 정말 녹화 장면을 볼 수 있는지 KBS 취재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본인들이 원하시는 검사를 이제 대동해서 이제 CCTV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는 뭐 법적으로 잘못된 안내를 하는가 하면 CCTV는 있지만 녹화는 안 된다. 이런 병원도 있습니다. 라이브를 갖다 보여드려요. CCTV가 다 있어요. 안에 수술실 수술장 안에 다 있고요. 녹화되는 CCTV는 아니거든요. 절대 소장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보여드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지워야 돼요. CCTV 대신 휴대전화로 찍어주겠다라는 곳도 있었는데요. 원하신다고 하는 거에 핸드폰으로 한 동영상처럼 몇 분 정도 해드릴 수 있어요. 하루 왼쪽에 이렇게 촬영하고 계실 수는 없으니까. 영상 확인을 하려면 돈을 더 내야 한다. 이런 제안도 합니다. 80만 원 받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까지 다 찍어드리고 그 영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 지우는 거예요. 자, 수술실 CCTV만 제공되면 환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지금 병원이 저렇게 홍보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수술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수술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들 스스로가 환자들이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조사를 해보니까 환자 10명 중 8명은 CCTV 설치에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6곳에 지금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의 한 67%가 네. 녹화에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자들은 대부분 다 CCTV 설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받고 싶어 하죠. 거예요. 예. 근데 그 20대 국회에서 이른바 권대입법이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수술하다가 숨진 환자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냈는데 CCTV를 보고 뭔가 처치가 잘못됐다라는 걸 확인해서 승소한 전력이 있거든요. 그 환자 이름이 사망한 환자 이름이 권대희거든요. 네. 그래서 이른바 권대입법이 발의가 됐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뭐 야당도 그렇고 그다음에 의사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결국은 입법화가 되지 못했고 네. 지금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다시 또 그 법안을 조금 더 수정한 걸 지금 발의를 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의사회 쪽에서는 환자하고 의사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상호 감시를 하는 게 돼버리면 의사가 오히려 더 수술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위축된다. 더 위축이 돼서 오히려 더 환자들한테 손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주장을 하면서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료 소송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문가하고 환자 가족하고 싸워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공되는 정보도 제한적이라면 소송으로 갔을 때 이길 확률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의료 소송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훨씬 의학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는 의사를 이겨야 된다는 게 사실상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송에서 승소율을 보면은 100건 소송 내면 딱 한 건 승소하고요. 네. 일부 승소까지 다 합쳐도 패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건 다른 소송, 자동차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소송하고 비교했을 때 뭐 20분의 1, 몇십 분의 1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환자들이 어려운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들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네. 소송에 들어가는 걸 미리 알고서 준비할 수는 없지만 환자나 환자 가족이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 챙겨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됩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 의료사고 같다라는 의심이 딱 드신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네. 해당 의료기관에 가서 네. 진료기록 일체를 받아오는 겁니다. 음. 이거는 병원에서 거부할 수가 없고요. 반드시 내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진료 기록이기 때문에 진료 기록을 입수를 하시고 네.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받기 전에 반드시 진료 기록을 확보해라. 네. 만약에 확보가 어렵게 되면 그때는 이제 공권의 힘을 받아야겠죠. 진료 기록을 진료 기록 확보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내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빨리 그걸 하라고 하는 이유는 진료 기록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변경하면은 당연히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변경을 했다라는 것도 밝히는 데에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그 진료 기록부를 먼저 입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